여러분은 지금 본인의 모든 지출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소비 습관이 다양하게 변화하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며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와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거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50살이 넘어가면 직장에서 최고 연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55세가 지나면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55세까지는 잘못된 돈 사용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재취업을 하지만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임금 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떠나 재취업할 경우 이전 직장 대비 약 71.6%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는 꽤 높은 수준이며 이전 직장의 연봉의 절반도 못 받고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험이 많아도 나이 때문에 연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줄어든 소득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돈 사용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퇴 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70대 이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며 잘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바쁜 업무로 인해 소비 습관을 신경 쓰지 못했지만 아내가 경제 관리를 도맡아 했지만 꼼꼼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을 챙기기 위해 혼자서도 많은 월급을 받았지만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당일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이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긍정적인 성격이었던 이씨 할아버지는 일단 소비 부진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지만 이제는 아껴가며 살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쓸데없는 지출을 정리하고 음식과 식재료 등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을 아끼며 생활하였습니다. 남은 퇴직금으로도 버텼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쉽게 취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이씨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환경미화원으로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후로는 월급보다 과소비하지 않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작은 수레를 끌고 동네 사람들이 남긴 소비 흔적을 치우는 이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울 때도 있고 겨울에는 추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비를 생각 없이 했던 것이 후회되지만 이제는 아끼며 살며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동안 한 달에 10,000원씩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오늘도 3,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으로 한 끼 식사를 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씨 할아버지처럼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는 미리 소비를 줄이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의료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늘은 55세 이후에 피해야 할 5가지 소비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용카드를 쓰는 습관입니다. 물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계부를 작성하고 고정 비용을 지출하며 카드 실적과 연계된 은행적금 상품에 가입하여 이자를 받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할인 혜택을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연체 없이 신용카드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전업주부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혜택을 잘 활용하면 좋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쇼핑이나 외식 등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절제가 되지 않는 타입이라면 신용카드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래의 시간과 돈을 이번 달에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인데 한번 이 늪에 빠지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를 자르고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몇 달만 고생하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가계부를 작성하고 잘 관리해 나가면 상관없습니다. 사실 신용카드의 유무는 핑계일 뿐이며 어떤 것을 사용하든 근본적인 자기 절제와 조절력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소비 지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과감하게 버리세요. 만약 가계부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쓰는 전만을 잘 활용한다면 굳이 신용카드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55세 이후 정리해야 할 돈 씀씀이 두 번째는 쓸데없는 보험료 지출입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연간 377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기준으로 보면 상위 15위 수준이며 GDP 대비 보험료 지출 기준으로는 세계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보험은 존재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력에 따라 암보험과 건강보험, 뇌혈관 질환 보장보험 등을 가입하여 뇌출혈로 인한 수술 비용을 보장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선택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기 전에 충분한 공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은 본인이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보험이나 마구 가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은 잘못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애초에 가입할 때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만 듣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상담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글을 요약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소비 지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신용카드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도 개인의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충분한 공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잘못 선택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 직원들에게 현혹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한 보험 중에 쓸데없이 나가는 보험료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보험을 들기 전에는 먼저 유튜브나 책을 통해 공부한 후 보험사 직원과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한 번 들이면 해약하기가 까다로우므로 들기 전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55세 이후에 정리해야 할 소비 습관 중 세 번째는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입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것은 일부 물건에는 좋을 수 있지만 오래 사용해야 하는 물건에는 가성비를 따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다 보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주 사용하고 오래 사용할 물건은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것은 어떤 물건의 가격 대비 이득이 많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할 물건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가성비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싼 물건을 구매했을 때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5년 이상 사용할 생각이고 최고로 좋은 물건을 구매했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가성비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후자도 어찌 보면 가성비가 좋은 선택에 해당하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오래 사용할 물건들은 가성비를 따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좋은 것을 구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돈을 절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가성비 있는 TV를 몇 년 전에 구매했는데 최근 3년 사이에 2번이나 고장났습니다. 그때마다 수리 비용은 몇십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결국 다른 TV 제품을 하나 더 구입해야 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예전에는 가성비 좋다는 것을 찾아다니며 구매하고 사용했었지만 수리 품질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겪다 보니 오히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을 느낀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성비만 따지다 보면 결국 불만족하게 되고
앞으로 자주 사용하고 꼭 필요한 물건에는 품질 좋은 것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모이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각각의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각종 전자제품, 안경, 노트북 등은 비싼 만큼 몇 년은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남게 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최근에는 갑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갑이란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도를 일컫는 말로 흔히 가성비에 반대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심적 만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과거에는 브랜드와 가격이 상품 선택 기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잘 맞고 품질도 만족스러운 제품이라면 주저없이 장바구니에 담는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제품에서 가성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오래 사용할 물건은 가성비를 따지는 것보다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것은 각각의 가격과 품질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오래 사용할 물건은 가성비를 따지는 것보다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짝퉁을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짝퉁을 사는 경우는 모르고 짝퉁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남들에게 잘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짝퉁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짝퉁을 사서라도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짝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존감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짝퉁을 사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것이 짝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보여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버는 돈으로 명품이나 좋은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명품으로 휘감을 필요는 없지만 명품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짝퉁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결하게 보여지는 정도면 충분할 뿐입니다. 외모나 차림보다는 상냥한 말투, 매너 있는 행동 그리고 미소를 통해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행동에 더욱 신경 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떠나 나이가 들어도 부드러워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며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않고 허겁지겁 뛰는 일이 없습니다. 둘째,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친근하게 굴거나 저자세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것이 내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대체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이나 말에서 나오는 품격이 옷차림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나를 더 부티나고 귀티나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설가 남인숙 작가님은 돈을 안 써도 여유가 있어 보이면 귀티가 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행동에 여유가 없으면 아무리 명품으로 휘감아도 귀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부분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대한 자세, 태도, 나란 존재의 의미, 진정한 나란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질까 신경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 짝퉁을 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순간을 입는 내 모습이 싫어 그것들을 전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는 행동에서 품격이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55세 이후에 정리해야 할 소비 습관 5번째는 신기해 보이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게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제품들에 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구매한 제품들은 막상 써보면 몇 번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물건들을 계속 사는 습관을 만들게 되면 집안에 필요도 없는 물건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일찍이 중고로 팔면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쌓아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새로운 물건들은 막상 살 때는 쭉 쓸 것 같은데 사고 나면 몇 번도 쓰지 않고 방치하게 되지만 사기 전에는 되게 신기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구매 충동이 들 때마다 참았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 쓸모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혹하는 분들은 일주일 후에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기해 보이는 물건을 나중에 돼서 쓸데없다고 느끼고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물건을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구매 당시 단지 호기심의 유혹에 이끌렸던 것이지 실제로 진짜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고민이 된다면 일단 사지 말고 이미 구매한 사람들의 실제 후기를 살펴보세요. 너무 긍정적인 후기만 보는 것은 피하고 안 좋은 후기들도 살펴보며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는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을 하나하나 다 구매하면 돈을 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물건을 비워야 합니다. 특히 집안에 있는 물건은 더욱 비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건에 지출되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입니다. 이보다는 저축이나 나 자신에 대한 투자에 빠지면서 무언가를 사기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낭비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리하면 새로운 물건의 호기심 정도의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미 그 물건을 사용해본 소비자들의 후기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취미를 시작할 때는 장비를 먼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무언가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을 갖춰놓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비싼 테니스 라켓과 운동복 등 아직 내가 테니스를 오래 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돈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리겠다고 비싼 붓이나 물감을 구매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장비를 빌리거나 아주 가격이 저렴한 장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는 지나서 이 취미를 오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되면 장비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로운 취미 중 90% 이상을 한 달도 안 되어 포기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취미를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비를 미리 구매하는 것만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5세 이후에 정리해야 할 돈 씀씀이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신용카드를 절제 없이 사용하는 습관, 둘째는 쓸데없는 보험료, 셋째는 가성비 제품만을 고집하는 것, 넷째는 짝퉁을 사지 않는 것, 다섯째는 신기해 보이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것과 취미 이전의 장비를 먼저 사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새 2마리의 가치가 있다는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당장의 만족을 위해 내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희생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를 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퇴 이후의 삶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실천하여 더욱 경제적으로 풍족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인의 모든 지출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소비 습관이 다양하게 변화하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며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와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거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50살이 넘어가면 직장에서 최고 연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55세가 지나면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55세까지는 잘못된 돈 사용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재취업을 하지만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임금 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떠나 재취업할 경우 이전 직장 대비 약 71.6%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는 꽤 높은 수준이며 이전 직장의 연봉의 절반도 못 받고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험이 많아도 나이 때문에 연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줄어든 소득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돈 사용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퇴 후 환경미 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70대 이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며 잘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바쁜 업무로 인해 소비 습관을 신경 쓰지 못했지만 아내가 경제 관리를 도맡아 했지만 꼼꼼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을 챙기기 위해 혼자서도 많은 월급을 받았지만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당일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이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긍정적인 성격이었던 이씨 할아버지는 일단 소비 부진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지만 이제는 아껴가며 살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쓸데없는 지출을 정리하고 음식과 식재료 등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을 아끼며 생활하였습니다. 남은 퇴직금으로도 버텼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쉽게 취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이씨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환경미화원으로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후로는 월급보다 과소비하지 않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작은 수레를 끌고 동네 사람들이 남긴 소비 흔적을 치우는 이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울 때도 있고 겨울에는 추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비를 생각 없이 했던 것이 후회되지만 이제는 아끼며 살며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동안 한 달에 10,000원씩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오늘도 3,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으로 한 끼 식사를 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씨 할아버지처럼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는 미리 소비를 줄이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의료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늘은 55세 이후에 피해야 할 5가지 소비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용카드를 쓰는 습관입니다. 물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계부를 작성하고 고정 비용을 지출하며 카드 실적과 연계된 은행 적금 상품에 가입하여 이자를 받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할인 혜택을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연체 없이 신용카드 신용 등급이 높아지면 전업주부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혜택을 잘 활용하면 좋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쇼핑이나 외식 등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절제가 되지 않는 타입이라면 신용카드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래의 시간과 돈을 이번 달에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인데 한번 이 늪에 빠지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를 자르고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몇 달만 고생하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가계부를 작성하고 잘 관리해 나가면 상관없습니다. 사실 신용카드의 유무는 핑계일 뿐이며 어떤 것을 사용하든 근본적인 자기 절제와 조절력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소비 지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과감하게 버리세요. 만약 가계부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쓰는 전만을 잘 활용한다면 굳이 신용카드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55세 이후 정리해야 할 돈 씀씀이 두 번째는 쓸데없는 보험료 지출입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연간 377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기준으로 보면 상위 15위 수준이며 GDP 대비 보험료 지출 기준으로는 세계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보험은 존재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력에 따라 암보험과 건강보험,
뇌혈관 질환 보장보험 등을 가입하여 뇌출혈로 인한 수술 비용을 보장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선택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기 전에 충분한 공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은 본인이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보험이나 마구 가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은 잘못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애초에 가입할 때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만 듣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상담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글을 요약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소비 지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신용카드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도 개인의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충분한 공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잘못 선택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 직원들에게 현혹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한 보험 중에 쓸데없이 나가는 보험료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보험을 들기 전에는 먼저 유튜브나 책을 통해 공부한 후 보험사 직원과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한 번 들이면 해약하기가 까다로우므로 들기 전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55세 이후에 정리해야 할 소비 습관 중 세 번째는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입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것은 일부 물건에는 좋을 수 있지만 오래 사용해야 하는 물건에는 가성비를 따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다 보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주 사용하고 오래 사용할 물건은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것은 어떤 물건의 가격 대비 이득이 많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할 물건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가성비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싼 물건을 구매했을 때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5년 이상 사용할 생각이고 최고로 좋은 물건을 구매했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가성비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후자도 어찌 보면 가성비가 좋은 선택에 해당하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오래 사용할 물건들은 가성비를 따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좋은 것을 구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돈을 절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가성비 있는 TV를 몇 년 전에 구매했는데 최근 3년 사이에 2번이나 고장났습니다. 그때마다 수리 비용은 몇십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결국 다른 TV 제품을 하나 더 구입해야 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예전에는 가성비 좋다는 것을 찾아다니며 구매하고 사용했었지만 수리 품질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겪다 보니 오히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을 느낀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성비만 따지다 보면 결국 불만족하게 되고 앞으로 자주 사용하고 꼭 필요한 물건에는 품질 좋은 것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모이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각각의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각종 전자제품, 안경, 노트북 등은 비싼 만큼 몇 년은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남게 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최근에는 갑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갑이란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도를 일컫는 말로 흔히 가성비에 반대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심적 만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과거에는 브랜드와 가격이 상품 선택 기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잘 맞고 품질도 만족스러운 제품이라면 주저없이 장바구니에 담는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제품에서 가성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오래 사용할 물건은 가성비를 따지는 것보다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것은 각각의 가격과 품질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오래 사용할 물건은 가성비를 따지는 것보다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짝퉁을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짝퉁을 사는 경우는 모르고 짝퉁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남들에게 잘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짝퉁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짝퉁을 사서라도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짝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존감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짝퉁을 사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것이 짝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보여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버는 돈으로 명품이나 좋은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명품으로 휘감을 필요는 없지만 명품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짝퉁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결하게 보여지는 정도면 충분할 뿐입니다. 외모나 차림보다는 상냥한 말투, 매너 있는 행동 그리고 미소를 통해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행동에 더욱 신경 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떠나 나이가 들어도 부드러워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며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않고 허겁지겁 뛰는 일이 없습니다. 둘째,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친근하게 굴거나 저자세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것이 내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대체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이나 말에서 나오는 품격이 옷차림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나를 더 부티나고 귀티나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설가 남인숙 작가님은 돈을 안 써도 여유가 있어 보이면 귀티가 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행동에 여유가 없으면 아무리 명품으로 휘감아도 귀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부분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대한 자세, 태도, 나란 존재의 의미, 진정한 나란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질까 신경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 짝퉁을 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순간을 입는 내 모습이 싫어 그것들을 전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는 행동에서 품격이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55세 이후에 정리해야 할 소비 습관 5번째는 신기해 보이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게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제품들에 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구매한 제품들은 막상 써보면 몇 번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물건들을 계속 사는 습관을 만들게 되면 집안에 필요도 없는 물건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일찍이 중고로 팔면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쌓아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새로운 물건들은 막상 살 때는 쭉 쓸 것 같은데 사고 나면 몇 번도 쓰지 않고 방치하게 되지만 사기 전에는 되게 신기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구매 충동이 들 때마다 참았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 쓸모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혹하는 분들은 일주일 후에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기해 보이는 물건을 나중에 돼서 쓸데없다고 느끼고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물건을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구매 당시 단지 호기심의 유혹에 이끌렸던 것이지 실제로 진짜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고민이 된다면 일단 사지 말고 이미 구매한 사람들의 실제 후기를 살펴보세요. 너무 긍정적인 후기만 보는 것은 피하고 안 좋은 후기들도 살펴보며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는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을 하나하나 다 구매하면 돈을 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물건을 비워야 합니다. 특히 집안에 있는 물건은 더욱 비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건에 지출되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입니다. 이보다는 저축이나 나 자신에 대한 투자에 빠지면서 무언가를 사기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낭비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리하면 새로운 물건에 호기심 정도의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미 그 물건을 사용해 본 소비자들의 후기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취미를 시작할 때는 장비를 먼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무언가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을 갖춰놓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비싼 테니스 라켓과 운동복 등 아직 내가 테니스를 오래 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돈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리겠다고 비싼 붓이나 물감을 구매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장비를 빌리거나 아주 가격이 저렴한 장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는 지나서 이 취미를 오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되면 장비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로운 취미 중 90% 이상을 한 달도 안 되어 포기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취미를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비를 미리 구매하는 것만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5세 이후에 정리해야 할 돈 씀씀이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신용카드를 절제 없이 사용하는 습관, 둘째는 쓸데없는 보험료, 셋째는 가성비 제품만을 고집하는 것, 넷째는 짝퉁을 사지 않는 것, 다섯째는 신기해 보이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것과 취미 이전의 장비를 먼저 사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새 두 마리의 가치가 있다는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당장의 만족을 위해 내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희생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를 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퇴 이후의 삶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실천하여 더욱 경제적으로 풍족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